의료관리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은 제가 좀 잘 알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의료적인 지식보다는 의료 시스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어떻고 외국은 뭐 어떻게 수가를 지불하고 이런 거에 훨씬 밝으신 분들. 그러니까 의료관리학 출신들하고 얘기해보면 얘네들 있잖아. 정말 그 중환자실에서 정말 몸 바쳐서 환자 본 이런 경험이 1도 없고 항상 이러는 거야. 의사들 니네들 하는 게 뭐 있어? 니네들 도둑놈들이야. 맨날 지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의료관리학의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울산 선거 개입으로 유명하신 이진석님. 이진석이라고. 의료관리학 출신이죠. 이진석은 고대 의대를 나왔고 김용희 사단에 이제 편입해서.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 야, 그래갖고 그런 놈이 청와대에서 상황실장을 해. 걔가 무슨 상황을 뭐 어떻게 하는데? 응? 의료관리학이지 의료인 착취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 의사들 중에 보수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저런 이제 좌파 의사는 보수가 더 많죠. 근데 그러니까 의사 중에서 이렇게 뭐 정부가 이렇게 발탁해서 뭐 큰 자리 가는 적은 없는데 좌파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리고 또 끌어줘, 거기에는 그냥. 노동조합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환자단체도 있고 해가지고 이 좌파 의사들은 밀어주는 단체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죠. 보낼 때가 너무 많아. 이분들 항상 모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마디 하면은 나머지들이 쫙 집회도 해주고 네. 뭐 서명도 해주고 정부랑 싸움도 해주니까 그래서 힘이 있는 거지. 의사 전체를 보면은 보수적인 분들이 훨씬 많고요. 또 제가 그 의대 학장님들 모이는데 한번 가봤었잖아요. 참고, 참관 타듯이. 예. 근데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은 의사들은 의대 공부 자체가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환자를 보는 것도 너무 바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너무 학생들을 그렇게만 가르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보니까 너무 의료 시스템을 갖고 너무 흔드는 사례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사회에 나가면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네가 만날 의료 시스템은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거기 모 학장님 한 분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 있긴 한데 걔네들은 공부를 좀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진짜 의사, 임상을 잘하고 환자를 잘 보는 의사들은 그런 사회 문제에는 크게 그런 관심을 가질 여력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하긴 뭐 중환자실 의사 막 일주일에 110시간 이랬대잖아요. 과로사 하신 분. 근데 무슨 말이 저 웃었어요. 야, 무슨 52시간도 많다고 노동법 위반이라고 난리를 쳤는데 세상에 의사가 110시간을 근무할 동안 노동자들은 뭘 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 우파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성범이라고 그 이재명 빠는 그런 애라든지 서승만 같은 애가 한 자리 하는 거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 됐잖아? 보수 유튜버 중에서 누가 뭐 어떻게 되겠어? 아무도 맞아요.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파가 세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여기가 뭐 한 자리 하는 가장 쉬운 길이야. 심지어 의료마저도 환자 한 번도 안 보는 놈들이 가서 한 자리 다 차지하고 뭐가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인간이 2016년부터 민주연구장하고 2017년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선거 캠프에 들어갔어. 그래서 문재인 케어의 밑그림도 그리고 이준석이랑 같이 그리고 건강보험 이사장이 됐어. 그러니까 이 인간은 있잖아 이런 거야. 문재인 케어 그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20년 후, 30년 후 관심이 없어. 당장 그냥 나는 여기서 여기서 빨아먹고. 맞아요. 의사 망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만 하고,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공단 이사장이 됐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짓을 했어요. 진짜 2021년 12월 28일까지 했는데, 아마, 이재명 됐으면 더 했을 것 같지 않아? 진짜? 아닌가? 아니, 더 하셨겠죠? 문제가 있어. 그리고, 맞아. 그리고 이 사람이 밥을 자꾸 굽네. 13년 4월에 홍준표 이분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 단식했지. 그때 단식했는데, 네. 근데 두 차례에 걸쳐 일주일씩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진주의료원이라는 게 그때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적자, 엄청난 적자. 그리고 노조가 엄청 강성했어. 근데 거기 진주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 진주에 경상대 병원이 있고, 뭐, 다른 병원도 있는데, 굳이 이게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게, 걔네들 그날의 반응이었거든. 그런데, 그 노조, 그게 없어졌잖아. 그 노조가 뭐 하는 줄 알아요? 계속 공공병원 짓자고 진주의료.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근데 이게 인하병원이 성남의료원이 됐잖아요. 네. 되게 중요한 사례인 게 뭐냐면, 그게 성공하고 나니까 모든 폐업하는 병원들이 다 공공병원 해달라고 지금. 사실 저도 그 싸움 많이 했어요. 시민대책이 꾸려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에든지 우리 고병원에 공공병원이 필요합니다. 시민대책 그러면 그 지역에는 항상 좌파 시민단체가 많기 때문에 깃발만 꽂으면 한 10개씩 쫙 모여요. 진짜 그렇지. 그거 맨날 싸우는 거예요. 공공병원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맨날 뭐 가서 싸우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뭐 좌파 쪽에서 집회한다면 걔네 다 나타나서 네. 차례 채워줘. 네네네. 집회하기 편하지.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우리 보수는 보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의 그 우리를 위해 뛰었던 사람들 알아서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래서 난 저야 뭐 괜찮지만 최국 같은 사람이 맨날 울부짖잖아. 내가 좌파를 할 거 그랬나 뭐 이런 생각 한다니까 진짜 그럴만 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리고 메르스 때도 그때 이런 말했어. 그러니까 뭐 전국에 뭐 공공병 감염병 전문 병원을 만들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2020년에 코로나 때도 계속 이제 그 법안을 또 하고 그래. 근데 어쨌든 의료 관리 김용희 사단이라고 하는 애들이 다 이제 뭐 이렇게 나무 이렇게 읽어볼게요. 환자를 보면서 이리저리 구르는 임상의사와는 다르게 책상 앞에서 종이와 펜으로 의료현실을 보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계 진출이 원활하며 정책에서도 자기 파벌의 가치관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쉬운 것이 가장 비판점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의료 실세 이진석 아까 얘기했죠. 이진석. 그리고 자기들 정말 한결에 같은 그런 좌파 언론 오마이뉴 같은 좌파 언론하고 짜고 계속 좌파적인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렌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잡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파의 그 선동 넘어가가지고 이제 많은 애들이 공공병원 없어서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필요성 인정하는 단계에 왔단 말이야.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는 그리고 저는 공공병원을 네. 이게 참 사람이 경쟁이 없이는 혁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정부가 그냥 돈 다 내주고 적자 다 메워주고 이러면 조직이 혁신하고 노력하질 않고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낙하산 인사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낙하산이지 100%. 공공병원 만들잖아요. 그러면 병원장 낙하산 가지고 또 계속 싸워. 맨날 싸워. 그러니까 나 정말 그러니까 그 공공병원이라는 게 어쨌든 여러분 공공병원을 만들자는 사람은 일단 의심을 해야 돼.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자기 사람을 꽂거나 이런 목적이라고 봐도 되고요. 국민의 의료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평소에도 공공병원 주장하고 뭐 건수 있으면 더 공공병원 주장하고 항상 입만 열면 공공병원이고 공공의대를 주장하고 의사수 늘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수들은 이런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보수 의사들은. 근데 그냥 환자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눈앞에 환자를 보고 전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너무 모래알 같을 수밖에 그렇기도 없습니다, 하고 정말. 네. 수가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수가 문제를 지금 누군가 총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보험료 인상이 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수가가 이런 상태에서는 근데 너무 웃긴 건 의사들은 그래서 별로 돈을 많이 그러니까 네. 이 수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직원들 급여는 계속 오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태 아닐까요? 못 들었어, 다시. 아니 수가를 현실화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돼. 우리가 의사를 중환자실이나 이렇게 바이탈 생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런 의사들을 점점 줄여서 이제 간암이나 암 환자나 무슨 뭐 이제 외과 의사들 중요한 수술을 외국 가서 받고 오시고 수가를 그렇지. 계속 낮게 유지할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좀 부담이 되더라도 수가를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사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계속 좋은 서비스를 받을 건지 선택해야 되고